다중이용시설과 일상 공간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서는 완화된 거리 두기 시행이 당분간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 들어봤듯이 신규 확진자가 74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 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12월 말 이후, 그러니까 거의 6, 7개월여 만에 지금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요일만 비교했을 때도 1주 전, 2주 전 일요일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세에 있고요. 따라서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도 추가로 이제 증가할 것 같은데 확진자 증가 수와 바로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한 1, 2주 정도 시간차를 두면서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나온 어떤 위중증 환자 현황 같은 경우에도 20대가 3명, 또 30대가 3명 정도 위중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앞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있을 것 같고 사망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 만성적인 피로감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젊은 층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 확산세를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얼만큼 해야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직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서의 어떤 대유행을 봤을 때 쉽게 통제하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도 우리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좀 큰 비용을 치러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감염이 662명,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증가한 그런 탓이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유입자들도 81명입니다. 이 수치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세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백신을 접종한 나라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 위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력이 더 높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점점 세계의 유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해외 유입을 강화한다고 해도 계속 해외 유입 환자들은 들어올 수 있고 그중에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 그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 위험 국가를 지정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상 국가가 앞으로는 전 세계로 넓어져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겠다. 계속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저지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일단은 유예해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은 이미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인데요.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2명 이상. 그러니까 처음엔 사실은 이제 1.5명에서 2명으로 더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수도권도 500명 이상. 이라는 10만 명당 2명 이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3단계의 거리두기 기준이 되겠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보조 지표로 여러 가지 중환자 병상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바로 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확진자 수 증가는 시간차를 두고 중환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확진자 중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다 선제적인 또 단계 조정에 맞는 신규 확진자 수에 맞춰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우리가 8, 9월까지만 맞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네. 조금 더 강력한 좀 선제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단계를 격상해서 3단계를 바로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개편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돌잔치나 회가변 같은 모임은 못하게 되고 하지만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10시까지 문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필수도나 생활에 있어서 좀 불균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핀셋 방역을 한 것처럼 특히 젊은 층 위주로 빠르게 슈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의 다중이용 시설은 한두 달만이라도 집합 금지를 좀 연장하고 네. 거기에 대한 손실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몇 달만 조금 더 우리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방금도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이 젊은 층,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층 위주로 특히 백신 접종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게 저지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슈퍼 전파 모임, 클럽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런 대규모 감염이 조기에 인지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퍼진 다음에 또 그 각 지역 사회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N차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슈퍼 전파 환경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게 되면은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는 언제든지 빠르게 일어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지금 이제 젊은 층 위주로 처음에 시작됐지만 그것이 결국으로는 각 지역사회에서 학원이라든지 학원의 수강생을 통해서 또 그 가족이 감염되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각 지역사회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을 우리가 조기에 격리하지 않게 되면은 지역사회 전파는 빠르게 일어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럽발 또 주점발 감염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또 이 홍대 주점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잖아요. 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데 또 일부는 부산의 감성 주점까지 방문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확산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확인된 어떤 전파 사례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확인하지 못한 어떤 전파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곳을 방문했던 분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고 또 여러 시설을 방문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못 찾아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확진자 수로 확인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잠재적인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백신 접종을 좀 많은 분들이 맞기 전까지만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 이태원 주점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문자를 영어로 발송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방역 정보라든지 수칙 이런 안내가 문자로 전달될 때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권을 비롯해서 다국어 여러 가지 언어의 장벽에 있기 때문에 방역에 관련된 정보를 빨리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 안내라든지 또 대상자에 따라서는 각국 언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각 희귀어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네. 방역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거기서 생긴 어떤 방역이나 역학 관련된 자료들을 좀 빨리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런 언어 번역이나 통역이 좀 어려운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또 역학조사도 어렵고 그분들이 중환자실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도 치료를 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어적인 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주고 또 우리가 역학조사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전략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학원 쪽도 지금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어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또 서울의 한 체육학원에서 수강생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직원과 돌봄 인력들은 백신을 좀 우선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학원 관련 인력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네. 또 학원의 어떤 종류라든지 어떤 수강하는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학원의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연기라든지 또 비말 전파가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높기 때문에 네네. 학원에서 방역 수칙 관리 결국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결국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최종적인 결국은 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학원 강사 또 수강생 모두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제 접종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7월 말부터는 이제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중장년층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50세 미만도 8월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 강사 이렇게 따로 어떤 집단을 선별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별하기는 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물량은 또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을 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이제 좀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을 할 수가 있겠고 좀 한 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젊은층 연령까지 8월 이후에 접종 대상이 확대되게 되면은 많은 학원강 선생님들도 접종을 맞으실 수 있을 것으로 네.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도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특히나 가는 공간인 만큼 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3분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백신을 맞지 못했던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이고요. 또 내일부터 이 남은 화이자 물량도 일반인에게 풀린다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 네. 특히 이제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남은 자녀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겠고요. 화이자 백신은 이제 민간 위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예방접종 센터 물량은 해당의 접종센터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자녀 백신 알림 서비스가 이제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일단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우리가 50세 이상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50세 미만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2차로 맞기로 예정됐던 분은 우선 이제 화이자 접종으로 교차 접종을 하셔야 되고 전에는 이제 화이자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 6월 29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50세 미만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네.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돼서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자녀 백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접종을 맞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각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예비 접종 대상자 명단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미처 백신을 맞지 못했다든지 네. 또 기저질환이 좀 있어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분들은 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예비 접종 대상 명단을 통해서 화이자 백신이 좀 일반 국민에게도 자녀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차 접종 하시는 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계신데 교차 접종의 효과라든지 혹시나 있을 부작용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규모 역학 자료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험실적으로 중和항체를 평가했을 때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1, 2차를 맞는 것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으셨던 분들은 2차로 화이자 접종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많은 중和항체가 생긴다.
훨씬 더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역학적으로 접종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는데 일단 효과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증의 이상 반응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각 연구마다 가벼운 이상 반응에 대한 빈도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 영국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주 간격으로 했을 때는 경증의 이상 반응이 좀 많이 생긴다. 이런 보고도 있고 스페인이나 독일에서 한 8주 이상의 조금 시간을 두고 교차 2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별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차 접종을 권고받으신 대상께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 권고를 충분히 신뢰하시고 교차 접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차 접종에 혹시나 막연한 거부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